이번 영상은 이런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집값 반등이 믿기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에 위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집값이 반등을 했다고 이제 말을 해도 믿기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은 여기서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반등이라는 단어를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반등의 명확한 사전적 의미는 떨어지다가 오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집값이 상승했다고 말하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라요. 떨어졌다가 오르는 거를 반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은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3월 달 기준으로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라고 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실제 실거래가를 가지고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뭐 가장 명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설명을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실거래가 지수란 뭐냐라는 거는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게 이제 그때 조금 달라지는데 지금 이 3호로는 기준이 이겁니다. 2017년 11월 달에 가격을 100으로 가정하고 이때 대비 2023년 3월에 얼마냐가 이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2011년 11월에 아파트 가격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5년 지난 지금은 130이다 라면은 30%가 올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거래가를 지수로 비교하는 건데 이게 실제 거래 가격을 가지고 만든 통계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선 매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를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반등했다라는 표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빠졌었죠. 빠졌다가 잠깐의 보합이었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뭐 1.6%, 경기, 인천, 강원도, 뭐 충북, 세종 할 것 없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제주도, 전남, 뭐 전북 이쪽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상승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파트고 이제 다세대는 이제 좀 퉁쳐서 이제 나오는데 지방은 1.8%, 수도권은 마이너스 1.3%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다세대 쪽은 뭐 전세 사기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수도권 쪽은 좀 그런 것 같고 지방 쪽은 좀 반대로 오르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반등 여부기 때문에 과거에 얼마나 빠졌는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오르는 게 달라 보일 수는 있겠죠. 이걸 좀 다른 그래프로 보면은 지금 공동주택 통합 전국 매매 변동률을 봤을 때 뭐 경기도 그리고 수도권, 전국, 광역시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전월 대비 거의 1% 정도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아파트 기준으로 봐도 아까 말씀드린 세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상승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조금씩 이제 디테일하게 좀 보면은 우선 서울은 이제 평가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규제 완화 영향으로 아파트는 이제 도심을 제외하고 대부분 권역에서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인천은 동구를 제외하고 또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 거래를 하고 있고 경기도는 수정구와 처인구 중심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월 대비 2월 대비 0.4, 0.6 거의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잠정 지수긴 하지만 4월 달도 나왔습니다. 서울이 지금 1.4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 1.4가 나왔다는 거는 아마 지금 최근에 집을 사러 돌아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요즘에 진짜 이 급매가 전혀 없고 지금 한 달 전 가격들 가지고 혹시 이 물건 있나요라고 하면은 중개사분들이 아니 그건 지금 찾으시면 어떡해요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를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만큼 지금 시장의 반등세가 꽤 강하게 나왔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광역시를 보면은 여기도 거의 한 1%급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월은 좀 진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 수도권 쪽이 계속 좀 상승세가 있고 지방은 잠깐 좀 3월 달에 올라가긴 했지만 조금 좀 잠잠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역마다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이 아파트 변동률을 조금 지역별로 좀 상세하게 보면요. 서울도 좀 지역을 구분해서 볼 때 차이가 있는데 우선 동남권이죠. 강남 3구와 이제 뭐 강동구를 포함해서 서울 동남권을 보면은 3.2%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 이제 강남권이나 뭐 이제 뭐 송파, 잠실, 뭐 강동 이런 쪽에 이제 집을 알아보러 다니신 분들은 가격이 꽤 많이 상승했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3월, 4월, 5월 해가지고 쭉 올라간 걸 느끼실 텐데 작년 말에 빠졌던 부분을 상당수 회복하는 느낌까지 올라간 지역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만큼 그 수치로도 좀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고 이 4월 달도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고요. 동부권 그리고 서남권에도 거의 한 1.5%에서 2% 가까운 상승률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역시 같은 큰 도시들 위주로 좀 보면은 인천도 상승세가 좀 명확하고 대전 그리고 세종시가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많이 빠졌던 곳들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의 의미가 명확한 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진 곳들은 덜 올라가는 것이고 많이 빠진 지역들 세종시는 작년부터 많이 빠졌었거든요. 많이 빠지고 야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나 했던 시기가 얼마 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별로 봐도 경기도가 한 1.7% 정도 그리고 이제 4월 달도 한 0.7%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강원도, 충북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전북, 전남 특히 이제 전북은 뭐 크게 상승세가 없고 뭐 제주도는 뭐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세대 빌라는 어떨까? 빌라는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죠. 다 전국적으로도 0.7%, 수도권은 1.3% 하락을 하고 있고 지방은 조금 올랐다고는 하는데 4월 달에 다시 1.25%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도 1.8%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거래가 기준이기 때문에 뭐 약간 등락이 좀 과하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으면 좀 추세가 보일 거고 거래량이 조금 적으면 이렇게 좀 들쑥날쑥할 수도 있겠죠. 인천도 마이너스 1%, 경기도도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빌라 쪽은 상황이 좀 좋지 않고 실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아파트는 명확하게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가 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들이 특히 아파트 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울도 한 2,500건 정도를 회복을 했고 이제 4월, 5월 해서 점점 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동남권, 이제 강남 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할 것 없이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어쨌든 좀 상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년 동월, 전년 3월에 거래량이 뭐 유독 적었다면 이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유의미하게 뭔가 좀 강남 쪽에서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건 볼 수 있겠죠. 자, 전세 쪽을 보겠습니다. 전세는 여전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그러니까 매매는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전세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도 동부권 그리고 동남권, 서남권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면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곳들이 전세는 또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상대적으로 집값이 지금 이 지역들이 지금 재건축들도 좀 몰려 있는 곳이고 좀 상대적으로 좀 낡은 동네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동네들이 지금 매매가는 오르는데 전세는 좀 내려가고 있는 실거래상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도시들도 부산, 인천, 대전, 세종시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아까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는 곳들은 전세가 같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개 도 보면 제주도는 뭐 전반적으로 매매도 나쁘고 전세도 나쁜 상태 그리고 이제 강원도가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긴 한데 뭐 전북 뭐 큰 틀에서는 뭐 상황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매매는 확실히 전국적으로 좀 반등하는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고요. 전세는 여전히 하락세이긴 하지만 하락세가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 정도를 볼 수는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이 전세도 조금씩 반등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세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제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로. 그러니까 이제 하락이 멈춰가고 있는 거지 상승으로 반등되는 것까지는 아니고 매매는 좀 반등이 일어나서 플러스가 이어지고 있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전반적으로는 지금
플러스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가장 큰 건 아무래도 특례보금자리론인 것 같아요.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시중에 한 30조 가까이 돈이 풀렸고 그리고 그 돈이 기본적으로 대환에도 많이 들어갔지만 한 40% 가까이가 신규 주택 자금으로 9억 이하의 주택의 매수 자금으로 들어가면서 돈이 좀 돌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판 분들이 또 한 10억대 집을 사고 또 10억대 집을 판 분들이 또 10억대 중후반을 사면서 전반적으로 좀 순환을 하면서 거래량도 좀 늘어나는 효과가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례론이 지금 거의 80%를 다 써버렸는데 이거를 지금 더 연장하고 또 금액을 또 증액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쓰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나는 지금 전세가 7월에 만기다. 8월에 만기다. 나 추석에 만기인데 그때 가서 저 특례보금자리론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못 쓰는데요. 라고 할 수가 없죠. 아니 초반에 쓴 사람들은 뭐 시기가 맞아서 썼고 나는 못 쓰게 한다고? 이게 말이 돼? 내년에 선거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금액을 더 연장을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1년간 쓰게 해주겠다라고 이미 공표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금액을 더 풀어가지고 쓰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공급 40조가 아니라 한 50조, 60조씩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이렇게 기울기가 늘어났다가 지금은 좀 이렇게 천천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특례보금자리론이 딱 생기면서 상단을 막아버렸어요. 어떤 상단? 금리의 상단을 막아버렸습니다. 4%, 3.9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은행들, 시중은행들의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 거죠. 이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더 비싸게 해봐야 어차피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특례보금자리론보다는 싸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정부가 정한 금리 이하의 상품들을 이제 출시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시중금리들도 많이 낮아지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게 되는 케이스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가 늘었어요. 5월 달부터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분기 뭐 2분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하지만 부동산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고 특히 이제 강남 3구 용산 쪽 그러니까 집값이 비싼 곳에서부터 다시 또 이제 거래량도 늘어나고 매매가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해서 저가주택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쇄작용을 일어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좀 불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또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데드캣 바운스다. 그러니까 이 데드캣 바운스는 뭐 부동산에서 쓰는 용어는 뭐 전혀 아니고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뭐 말하는 건데 죽은 고양이가 꿈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판인데 뭐 잠깐 꿈틀해서 상승하는 거를 가지고 뭐 이거를 뭐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뭐 부동산 쪽에서는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데드캣 바운스가 얼마나 가는 건지. 근데 지금은 한 몇 달, 한 3달, 4달 정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디로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서울에 몇 군데 있는데 여기가 지금 대부분 한 20억대입니다. 물론 압구정 같은 데 더 비싸지만 한 5억 넘는 거에서 한 25억 사이 뭐 30억대들 아파트들이고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주택자만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투기성 매수가 불가능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2년 실거주 의무도 있어가지고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대출도 어렵죠. 무주택자만 사야 되죠. 그리고 전세도 안 되기 때문에 순수 실거주 수요만 살 수가 있는데 이런 곳들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뭐만 하면 나오는 음마아파트. 음마아파트도 한 18억까지 떨어졌던 것이 한 21억 거래되다가 최근에는 23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걸 보면은 많이 내려갔다가 최근에 다시 급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려고 들어온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잠실 쪽도 많이 반등을 해가지고 한 17억대까지 내려갔던 것들이 20억, 21억, 뭐 22억까지 막 거래가 되면서 거의 그 과거의 뭐 최고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90% 가까이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실거주 수요, 무주택자가 집을 사러 온다라는 거는 뭐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데드캣 바운스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에 온 어떤 하락이었고 그럼 반대로 지금 금리가 뭐 정부 정책이나 특례보금자리론 뭐든지 간에 어쨌든 반강제적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고 그러면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눌렸던 게
이제 회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금리 급등으로 인한 하락이 금리 진정으로 인한 회복으로 다시 돌아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럼 전고점 돌파하는 거냐? 과거에 26억 갔던 거 지금 28억, 30억 가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금리가 그만큼 절대 못 가죠. 과거에 0.5, 0.7 하던 그 금리로 내려가려면 앞으로 한 1, 2년 더 아니면 그 이후로도 바로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세가 멈추고 보합 및 약상승세 정도로 간다 정도인 거지. 이게 뭐 전고점 돌파하고 뭐 뚫고 하늘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더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좀 당황스러우실 거고, 그리고 나 사야지라고 고민하던 분들은 지금 내가 관심 갖던 지역들은 뭐 반등하고 있네, 이거 어떡하지? 라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실 것 같은데 그만큼 지역별로 들어갈 타이밍이 모두 다르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뭐 한국이 어떻고 뭐 수도권이 어떻고 뭐 부산이 어떻고 뭐 이런 거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동네 어떤 단지를 보시면서 이 단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뭐 그 지역의 뭐 어떤 인구의 전입 전출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뭐 어떤 호재나 뭐 개발 호재, 교통 호재들이 어떤 게 나올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도 보시고요. 아직도 규제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쪽은 여전히 규제가 없지 않고요. 대출 규제도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많이 풀었지만 여전히 규제가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도 상황을 봐서 조금 더 완화시켜줄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상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조금 더 풀어주려고 하는 기조가 보여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추가 하락까지 막 고민을 해가면서 너무 막 장기적으로 하락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내년에도 선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아마 하반기부터 특히 이제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교통 호재들을 엄청 발표할 거고, 아마 지역별로 이제 뭐 택지지구 조성부터 여러 가지 뭐 가장 만만한 게 이제 트램이죠. 트램 막 엄청 발표할 거고, 뭐 이제 뭐 공항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 막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청약 규제부터 많이 풀어줄 거고, 미분양 해소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 쪽 위주로도 많이 발표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를 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부양책을 좀 쓰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발표하지 않을까, 뭐 조만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뭐 개인적으로 좀 예측을 좀 해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게 내년 선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려고 여야 모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 의사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뭐 매수 의사가 없다면은 당연히 뭐 그냥 마음 편히 계셔도 되겠지만, 지금 상황이 어쨌든 매수를 하려는 분들한테는 꼭 지금 공부하고 돌아다니시면서 그 지역별 특성을 좀 보고 계셔야 나중에 진짜 집을 살 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